예,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예. 3, 4월 강의는 얼마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나오셨네. 2차만 하신 분이 한 절반 되시고 지금 1차 하신 분이 한 절반 되신 것 같은데, 일단 3, 4월 강의 기본 교재는 제 기본서로 하겠고요. 그리고 목차 정리집 요거 하나씩 사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하던가요? 정심 한 끼 값도 안 되네. 그리고 목차 정리집에 제가 문제 정리해 놓은 게, 이게 페이지가 112페이지인데 앞에 2페이지 빼니까 110개예요. 예. 근데 이제 110개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건 안 나올 거다 하는 것들은 알아서 걸으세요. 예. 저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압니다만은, 예. 물론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강좌는 이제 PPT로 해가지고 요 이제 이렇게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제 목차 정리집에 해놓은 이걸 그대로 제가 PDF 파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칠판 보셔도 되고요. 목차 정리집 보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11월, 12월, 1월, 2월은 기본서에다가 필기를 하셨을 건데, 혹은 또 별도 노트에다 필기를 하셨을 것인데, 3, 4월 강의는 이 목차 정리집에 여기다 필기를 하세요. 예. 그리고 이 목차 정리를 해놓은 거에다가 이제 내용을 보충한 게 제 요약집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집은 이제 6월 달에 그때 이제 낼 겁니다. 예. 1차 합격하신 분만 보겠죠? 예. 보시려면 1차 합격하세요. 예. 1차 합격 못하면 그거 못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강좌는 굉장히 길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자세히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목차에다가 이제 어떤 내용을 쓸지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요약집으로 낼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급적 이제 제가 하는 걸로 좀 하시고 그게 못마땅하면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내용 그걸로 이제 답안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1, 2, 3 해가지고 쭉 해서 이게 11주던가? 그렇죠. 11주 이 강의를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강의한 내용, 예. 요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기에 이제 단문이요. 예. 단문 시험이랄까? 단문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 가지고 다음 주에 봐요. 그리고 다음 주에 했던 내용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10주차 했던 내용은 11주에 시험 보겠죠. 근데 11주에 했던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시험 안 봐도 돼.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9시 40분에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 이 시험은 9시 40분부터 50분까지 이제 10분 일 보고, 그리고 강의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10시에 이제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주니까 지금 9시 40분에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제 문제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모범 답안도 같이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그하고 유사하게 쓰면은 잘 쓰신 겁니다. 똑같이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똑같이 쓰기는. 예.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갈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 해가지고 이제 행사실무법 요거 이제 강의를 쭉 들으셨는데, 일단 이제 중요 내용만 좀 제가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실무법이 이제 행정사법, 예. 그리고 행정심판제도,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판 제도가 사실은 신율법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예, 논술 한 문제가 이제 출제될 겁니다. 예. 아무리 뭐 행정사법이나 비송사건 절차법이다 논술되겠어요. 심판 제도에서 논술 나오지. 예. 그리고 이 행정사법에서는 예, 약술 하나가 나올 것 같고, 예. 그리고 비송법은 여기는 약술 두 개가 이제 그동안에 꾸준히 나왔는데 11회도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혹시 알아요? 또 이제 11이 됐으니까 비송법에서 하나만 냈고 심판제도에서 약술 하나를 더 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그동안에 우리 이제 그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행정심판제도에서 논술 하나 이게 1번으로 나오고, 그리고 행정사법에서 약술 해가지고 2번,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약술 2개에서 3번, 4번 이렇게 이제 출제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행정사법은 일단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쪽부터 가야 되겠다. 일단 행정사의 이제 종류 그리고 업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의 종류는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그리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이제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 회사 행정사라 하지 않고 이제 기술 행정사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기술 행정사는 명칭이 좀 안 맞아서 그냥 이제 회사 행정사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세 종류의 행정사 업무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일반 행정사 업무, 그리고 이제 회사 행정사 업무, 외국어 번역 행정사 업무가 이제 따로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 자격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행정사 자격 시험의 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행정사 자격 시험의 위원회. 예. 여기는 이제 위원회니까 뭐 사실 출제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은, 예. 이게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위원회 관련 내용이 많이 이렇게 그 뭐 법조문이 추가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예. 가능성이 좀 낮아요. 예. 그리고 행정사 업무 신고가 나오죠. 행정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장 등에게 이제 업무 신고하는 거죠. 예. 그리고 행정사업은 지금 보면은 뭐 개인 행정사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죠. 예. 근데 이제 일부 그 합동행정사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행정사 법인으로 이제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업무 신고는 일단 그 개인 행정사하고 거기 이제 그 합동행정사 여기 업무 신고 쪽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법인 업무 신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법인 업무 신고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행정사 법인 쪽에서 따로 이제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행정사 사무소예요. 예. 그래서 행정사 이제 사무소에서 업을 한다. 예. 그리고 행정사 사무소는요, 과거에는 집도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도. 근데 지금 주택에서는 업무 신고 못 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예. 지금은 거기 사업자 등록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뭐 제대로 하려면 집에서 하면 되겠어요. 예. 그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예. 집에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집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학원에서 하거나 어디 그 독서실, 혹은 또 이제 도서관, 예. 독서실 한 달에 지금 얼마죠? 15만 원 정도 되지 않나? 독서실? 15만 원? 그러면 15만 원, 예. 그 투자하고요. 예. 거기 독서실 얻어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집에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 처음에. 예. 일주일도 안 갈 겁니다. 일주일 안 가요. 일주일 버티기 어려워 집에서는. 예. 그래서 독서실 얻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행정사 그 이제 신고라고 그럴게요. 이게 이제 그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이거 있거든요. 근데 이 신고도요. 이게 그 업무 신고 요것도 있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가 있으니까 문제를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 그 목차 정리로 해 가지고 이제 뭐 업무 신고 따로 하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 따로 해 놨는데 이걸 합쳐 가지고 문제 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행정사 뭐 업무 신고
및 뭐 폐업 신고와 휴업 신고에 관하여 뭐 설명하라. 그러면 이건 업무 신고 쪽을 좀 양을 줄여가지고 그 폐업 신고, 휴업 신고를 쓸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좀 남겨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 그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이쪽도 좀 해 두셔야 되겠다. 예. 자, 그리고 우리 행정사 그 의무가 있죠. 행정사업을 하는데 이제 지켜야 될 의무. 그래서 의무도 이게 그 뭐 여기는 무슨 뭐 좀 중목차 뭐 잡고 그러지 말고 그냥 쭉 이제 좀 정리하신 게 맞아요. 제가 이제 9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그 의무를 좀 줄여드릴 건데 그건 좀 이제 중요자 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예. 그리고 행정사 금지행위가 있어요. 금지행위. 예. 그래서 요 금지행위도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의무에는 속하죠. 예, 의무에는 속하는데 문제가 이제 별도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 의무도 출제됐었고 금지행위도 출제됐었고 그래서 금지행위는 이게 그 6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4가지였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가지가 추가됐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행정사 이제 법인에 관해서 이 법인 업무 신고, 그리고 법인은 무슨 업무 수행 방법, 그리고 뭐 설립인가 취소, 그리고 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9회 10회 2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11회 때 제대로 좀 된 출제위원이라면 안 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회 10회 나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9회 10회 나온 건 잡히고 나머지 부분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나머지 부분은.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행정사에 대한 지도 감독 부분이 있는데 지도 감독이 이 자격 취소, 그리고 업무 정지. 이런 게 이제 지도 감독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출제는요, 뭐 자격 취소 쪽으로 출제하면 됐고요, 업무 정지 쪽으로 출제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 쪽이 먼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자격 취소가 뒤에 출제됐었죠. 그래서 11회 때 되면은 요걸 이제 한꺼번에 해가지고 요걸 쓰라고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세요. 제가 이제 목차 정리로 이렇게 해준 걸 일단 기본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게 삭힐 수 있잖아요. 항상 그 생각하세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뭘 쓰게 하고 이쪽에서 뭘 쓰게 하고, 그럼 2가지 다 써줘야죠, 우리는. 그래서 일단 뭐 행정사법에서 뭐 중요한 거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내용입니다. 다죠, 근데 공부하시면 나을 거야. 다야.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행정심판 제도는 크게 이제 4파트로 나누죠. 그러니까 행정심판 일반. 사실 그건 이제 제가 임의로 나눈 겁니다. 사실은 행정심판 제도에서는 행정심판법이 핵이죠, 핵. 그리고 이제 특별행정심판. 요 2가지가 핵입니다. 그리고 뭐 행정심판 재결례 이쪽은 응용이죠, 응용. 자, 근데 제가 이제 행정심판 일반으로 이제 그 일정 내용을 수록한 게 뭐냐면 이 행정심판 제도를 배우는데 필요한 행정법의 지식을 좀 수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행정법을 아마 지금은 저보다도 잘할 겁니다. 저는 다 잊어버렸어.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긴가민가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신울법 관련된 그런 행정법의 내용, 이제 그런 걸 제가 행정심판 일반에서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 행정심판 일반 쪽에 그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 요건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요건 우리 심판 제도에서 어떤 사례형 문제를 내면서 거기에 어떤 논점 하나로 존재 이유 뭐 설명하라 이렇게 하면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존재 이유가 이 심판 전치하고 바로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심판 전치. 그래서 우리 그 행정상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 해결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그 소송은 전심 절차로서 심판을 걸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일정한 그 처분에 불복할 때 그때는 반드시 또 그 심판을 거치고 소송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심판 전체는 의무적이 원칙인데 필수적 내지 필요적
심판 전치를 취하는 처분이 있다. 예.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심판 전치 관련 내용은 행정소송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신문법의 어떤 출제 영역이 심판법이 아니라 심판제도니까 소송법 내용도 심판제도에는 속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행정처가 이제 처분이 예, 적법 타당하려고 그러면은요, 적법하려고 그러면 성문법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불문법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성문법 위배됐다, 혹은 또 불문법 위배됐다, 그때는 위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그 행정법 일반 원칙으로 강의를 했던 그런 이제 뭐 비례 원칙이라든가 행정은 자기구속 원칙, 신뢰보 원칙, 이제 이런 게 지금은 이제 성문화 됐죠. 예. 그래서 성문화 돼가지고 이제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 사실 행정처에 처분할 때 그 처분 근거가 되는 법에 위배되는 처분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한 달에 월급을 일단 좀 많이 받잖아요, 공무원들이. 얼마 받는지 잘 몰라도. 예. 근데 월급 받고 일하면서 말이야, 그 성문법에 위배되는, 즉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건 바로 잘라야지, 그건. 예. 근데 이제 뭐 관계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좀 있겠고, 예. 그리고 뭐 저기 뭐 불문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어쩔지는 몰라 제가. 예. 자, 이런 이제 그 행정기본법의 내용, 혹은 또 그 행정 일반, 그러니까 조리, 행정 일반 원칙, 거기에 이제 위배되는 그런 처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례 원칙, 예, 그리고 행정은 자기구속 원칙, 예, 그리고 신뢰보 원칙,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것에 어떤 위배되는 그런 어떤 처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도 유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제가 그 행정심판 일반 쪽에다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심판 사례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논점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점으로 나오면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 이제 목차 잡고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행정심판법으로 이제 들어가면, 행정심판법에는 일단 그 행정심판의 대상이 나오죠. 대상. 우리 행정심판 대상은 뭐 주로 처분입니다. 근데 법에는 이제 처분이나 부작위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부작위에 대해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작위에 불복할 때는 의무형 심판 청구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건 취소심판이나 무효화기심판 아니죠. 무효동화기심판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뭐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그러는데 주로 처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분 그러면 그럼 바로 입으로 나와야 돼. 그게 나오죠 지금. 입으로 나오는 것 같아. 봐. 자, 그래서 처분이 뭐예요, 근데? 그거다. 딱 이렇게. 다만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돼.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나 거부, 그밖에 예준하는 행정작용. 예. 자, 그리고 우리 행정심판법에 그 행정심판 종류가 나오죠. 뭐 종류 뭐 취소심판, 무효동화기심판, 의무형심판 이렇게 합니다만은, 예.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예, 취소 심판만 했어요. 다른 심판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가 그러니까 취소 심판이라는 거 예,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그 행정심판의 당사자가요,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이 있는데 이 청구인 쪽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피청구인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건. 예. 그래서 청구인 쪽도 이제 청구인 적격 쪽하고 청구인의 지위승계 이쪽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뭐 청구인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청구인 적격이 있죠. 그러니까 취소심판이다. 그러면 취소심판이 뭐예요, 근데? 그것도 수술 나와야 돼. 예.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제 그게 이제 그 청구인 적격이잖아요. 예. 자, 그리고 그 관계인으로 이제 참가인하고 대리인이 나오는데, 참가인 쪽이 더 중요해요, 참가인. 그래서 심판 절차에 그 이해관계인이 그 참가할 수 있죠. 이제 그게 참가인이죠. 예.
자, 그래서 일단 그 이해관계에 이제 참관이다. 예. 그래서 여기 그 일단 이쪽이 당사자 쪽이고 여기가 이제 관계인 쪽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나오죠.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이제 그거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심판하는데 거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앞전 주에도 제가 청구서 하나 써가지고 보냈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행정심판 청구 절차가 나오죠. 심판 청구는 이제 서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청구서 제출은 선택 유치한다. 즉 피청구인 행정청이나 예, 행정심판위원회. 예. 자, 그래서 일단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피청구인이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유언에서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내용이 청구 절차입니다. 그리고 심판 청구 기간. 예. 예. 청구 기간은 일단 취소 심판의 경우는 청구 기간 제한 받죠. 그리고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형 심판, 이도 청구 기간 제한 받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안 받고. 예. 자, 그리고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혹은 안 날부터 90일. 그러니까 처분이 있었던 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입니다. 예, 그게 원칙인데요. 저는 180일 요거 적용한 거 한 번 없었어. 90일 돼가지고 90일 지나서 한 건 있었다. 90일 지나서 이건 각하될지 알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이건 나중에 이제 보면 알아. 예. 근데 대부분 청구하는데요. 그 처분서 받고 한 달 이내 가요. 한 달 이내. 이게 90일까지 안 갑니다. 석 달 지나면 잊어버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청구 기간 별 문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구 변경. 예. 심판 청구를 해놓고 그 청구 취지, 청구 이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못 바꾼다. 그러면 새로운 심판 청구로 가야 되겠죠. 예. 근데 바꿀 수 있게 해놓으니까 굳이 새로운 심판 청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청구 취지, 청구 이후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어떤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를 했을 때 그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게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외적으로 요 집행 정지가 인정이 되고, 좀 글씨를 좀 제대로 쓰라고 하니까 안 써지려고 하네. 대충 써야지. 집행 정지가 인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집행 정지는 이제 이 적극적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를 했을 때 인정되는 거고, 소극적 처분인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하는 경우는 집행 정지가 가당치가 않아요. 집행이 말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임시적 권리구제 방법으로 임시 처분이 인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집행 정지는 이건 행정 심판이고 소송이고 다 인정이 되지만 임시 처분은 심판에밖에 인정이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심판이 청구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해서 그리고 재결을 하죠. 그리고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들 떠오르죠? 뭐 기구보물증 이렇게 떠올라요? 대직섭이로 떠올라요. 대직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그 5가지 기구보물증 그런 식으로 해오시고. 자, 그리고 요 이제 재결하는데 기간. 청구서 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재결의 종류, 각기 인사 이렇게 오라겠죠. 예. 그리고 일단 재결의 효력으로 가장 중요한 효력이 기속력입니다. 기속력. 그래서 요 이제 기속력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시고, 또 기속력도 이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기속력의 내용으로 이제 거기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적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재처분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재처분 의무. 그래서 재처분 의무를 해야 되는데 위반했을 때 그 일정한 이제 조치가 내려지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조치 다 이제 요 그 기속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심판은 고지 여기까지 5개 맞추려고 제가 이거 쓴 겁니다. 맞추다 보니까 5개씩 딱딱 맞춰지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행정심판법의 이제 중요 문제입니다. 중요 문제.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대해서 뭘 이제 써라. 이제 그러면 목차 잡고 써줘야죠. 자, 그리고 이제 특별행정심판은 일단 그 어떤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그 처분 근거가 되는 법에 규정을 해놨을 때 그걸 특별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그리고 이제 국세기본법에 국세부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그 재결 자체도 특별행정심판에 속해요. 예. 그건 당사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 이건 항고심판이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구제 명령에 대한 재심. 그 구제 명령 등, 이제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인데 그것도 행정심판입니다. 그것도 당사자 심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복하는 게 재심이에요. 항고심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산재 쪽은 그게 9회 때 나왔으니까, 예, 11회 때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쪽, 이쪽에 뭐 하나 낸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쪽이 나올 것 같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 쪽으로만 좀 한정 짓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라는 게 있거든요. 예. 5개 맞추기 참 그러네. 5개 딱 맞췄어.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특별행정판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결례 쪽은 이게 그 어떤 행정심판 제도를 뭐 응용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송사건 절차법이 이제 총칙이 있고 이제 각칙이 있는데 우리 피송법 총칙에 어떤 피송사건 절차가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피송사건 절차 특징은 이제 민사소송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그 특징 제가 어떻게 오라 했죠? 뭐라고 했는데 직탐 비판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속간 그랬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 이제 특징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피송사건은 이제 관할이 나오죠. 관할. 그래서 피송사건 이제 관할에 있어서 뭐 신급관할 그리고 사물관할, 토지관할 이런 거. 예. 자, 그리고 피송사건 절차 개시는 당사자 신청, 검사 청구 그리고 법원 직권 그랬어요. 예. 그리고 피송사건에 그 대리가 허용된다. 피송사건은 대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선정 당사자고 같이 좀 정리하시고.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기일에서는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심리 관련해서 기일. 그러니까 기일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절차 중단 중지하고 기간. 예. 그러니까 기일은 좀 빼게. 예. 중단 중지하고 기간. 이렇게 하고 기간. 예. 요걸 11회 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제가. 예. 막 구석지에서 내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일단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요 심리 관련 내용 잘 알아두시고. 예. 그리고 여기 밑으로 써야 되겠다. 예. 재판. 그러니까 우리 여기 행정심판법에서는 심리 재결 그러는데 비송법에서는 요 재판이에요. 심리 재판 이거. 예. 그리고 일단 여기 그 심리는 신문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문은 의무적인 원칙이라는 거.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재판은 결정을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재판서 이유 기재는 하지 않는 걸 원칙이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재판을 했으면 재판에 일정한 효력이 생기겠죠. 재판의 효력. 예. 효력으로 가장 중요한 게 형성력입니다. 그리고 집행력. 예. 그리고 기속력은 제한된다. 예. 그리고 확정력은 필요하면 있다. 그리고 기판력은 없다. 뭐 이제 그런 거. 예. 그래서 일단 효력적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항고. 예. 항고는 일단 뭐
크게 우리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1심 재판에 대해 불복에서 항고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통하고 즉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제한 거는 그건 1심 재판에 대해서 바로 불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건 대부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고 그러면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보통하고 즉시항고 이쪽을 잘 알아두시고요. 예. 자, 그리고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원심법원의 처리. 예. 아, 이것도 올릴 것이나 그랬나? 예. 근데 이쪽은 항고 쪽이니까 별도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했잖아요. 원심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이제 절차도 쭉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피성폭 각칙이 이제 민사소송, 민사비송, 상사비송이죠. 그리고 민사비송에서 이제 법인에 관한 사건, 예, 그리고 이제 민사비송이 네 가지잖아요. 법인에 관한 사건, 신탁에 관한 사건, 재판 상태에 관한 사건, 보존, 공탁, 보관, 감정에 관한 사건. 근데 법인에 관한 사건은 예, 맨 앞에 나오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보존, 공탁, 보관, 감정에 관한 사건이 다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법인에 관한 사건에서 임시사서임 사건, 예, 그리고 임시총회 소지보가 사건. 신탁에 관한 사건은 거기는 하나만 딱 고르라면 신탁산 첨부로 인한 기소 결정 사건. 그리고 재판상 대회에 관한 사건은 1회 때 나왔었죠. 11회 때 안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예. 자, 그리고 공탁소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 선임 사건. 예. 공탁소라 할까? 예. 그리고 질물에 의한 변제 투나가 사건. 그리고 환매권 대행사 시 감정인 선임 사건.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사비선 사건은 크게 이제 세 가지죠. 회사 및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에 관한 사건, 정산에 관한 사건. 근데 뭐 문제 내면 회사 쪽에서 내겠죠. 그래서 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인 선임 사건. 예. 자, 그리고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사건.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 이것도 임시총회입니다. 여기는 임시사원총회고 법인이니까 여기 임시주주총회. 예. 자, 그리고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 이건 일시사라고 그래요. 예, 일시사. 그리고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인가 사건. 그리고 신주 발행 무효에 의한 환급금 증감 청구 사건. 그리고 회사의 해산 명령 사건. 그리고 회사의 해산 명령 청구가 된 경우에 회사 자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그러니까 첫 자가 어떻게 쓰더라? 잊어버렸어.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사건들은 일단은 뭐 기본 목차를 제가 이제 뭐 서관절 방심불 뭐 관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이건 다른 목차 있다고 그랬죠. 예.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 이게 이제 그 비송법의 법조문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예. 비송사건 절차법 보칙에 과태료 사건이 나오죠. 예. 이 글자가 좀 이상해. 이 총칙 부분에서는 예, 나올 거 다 나왔는데요. 이 각칙 요 부분에서는 요 재판상 대에 관한 사건 예, 요게 한 번 나오고 과태료 쪽에서 두 번 나오고 해가지고 세 번 나왔습니다. 세 번. 예. 자, 그래서 제가 뭐 간략히만 좀 해놨는데 일단 우리 행사실효법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예,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예. 아, 지우기는 좀 아깝고 일단 조금 이따 지울게. 자, 그리고 교재를 한번 봐봐요. 그 두 가지 다 피세요. 예. 자, 우리 이제 기본서 이제 16페이지. 예. 16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행정사의 정의가 나오고 17페이지에 행정사의 종류와 업무가 있죠. 예. 그리고 제 목차집. 예. 거기 이제
3페이지. 거기 행정사법 해가지고 이제 1항으로 해가지고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예. 이렇게 나오거나 행정사 업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그냥 행정사 업무 그러면 여기는 일반 행정사 그리고 회사 행정사, 그리고 번역 행정사 다 이렇게 포함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또 이제 나눌 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이 정도 되면 뭐 분량도 적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낼 확률이 높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제 1항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자, 우리 교재 그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행정사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죠. 예. 이건 제가 내린 겁니다. 예. 예. 자, 행정 업무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러면 좀 기분 나쁘니까 사람을 말한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법률을 보게 되면은요, 예, 법률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옛날에는 계속 그 자 그랬거든요. 자. 근데 요즘은 그 이게 자연인을 지칭하게 되면 사람으로 많이 바꿔요. 자연인으로 하게 되면. 예. 근데 이제 자연과 법인을 포함하게 되면 그때는 자라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말한다고 그러면 법인 빼잖아. 이게. 그래서 자가 더 편해. 예. 그래서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7페이지 가면 행정사의 이제 종류와 업무가 오고 그 이제 종류로 해가지고 일반 회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그리고 업무로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오죠. 예. 그리고 18페이지 봐봐요. 그러면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 범위와 내용 해가지고 일반 회사, 외번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예. 일단 우리 이제 행정사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시험에 합격해야지 이제 행정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시험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예. 일반, 회사, 외번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종류 행정사가 있다. 그리고 거기 그 18페이지 그 3번부터 이제 처리하자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보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야. 다른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만약 이걸 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가장 세요. 우리 행정사법의 벌칙이 제일 센 게 3년에 3천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행장사 그렇게 비슷한 명칭이나 행칭사 그럴까? 행청사 그러면 어떨까요? 어쨌든 그 유사 명칭 사용 못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행정사만이 한 업무가 이제 17페이지 행정사 업무가 있죠. 예.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1번에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2번에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3번에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번역. 그리고 4번에 1부터 3에 따라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5번에 인가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자, 그리고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 사실조사 및 확인. 자, 이걸 여러분이 그대로 외우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예. 근데 머리 좋으면 그대로 외우겠죠. 예. 그대로 외울 자신 있죠, 이쪽 분은. 굳이 뭐 중요문자 치하고 그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통째로 외우실 분들은 굳이 무슨 뭐 두 문자 아니 중요문자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다 외우면 돼, 그냥. 예.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은.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중요문자를 좀 치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작번 제대 상사 그려놨는데 이제 여기 답안지 쓸 때는 답안지 쓸 때는 이걸 풀었어야 되겠죠. 요거 쓰면 점수 절대 안 줍니다. 요것만 쓰면 요것만 쓰면 그래서 이제 풀어 가지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 그 이제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는 건 이거 행정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행령에. 근데 우리 답안지에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조금 알아두면 좋겠죠. 예. 자, 그래서 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이 뭐냐?
자,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 예. 제가 청원 쪽은 작성 안 해봤어요. 나머지는 다 작성해봤어. 예.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이의 신청서 이건 써봤어요. 이거 씁니다. 예. 행정사는 근데 이게 공짜로 써주지 않죠. 돈 받고 써주죠. 그렇잖아요. 돈 받고 써줘야지. 보통 서면 작성 기본 뭐 한 10만 원 정도 딱 책정을 해놓거든요. 10만 원 책정해 놓고 그리고 좀 이제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뭐 5만 원 받고 조금 뭐 뭐랄까 좀 양이도 많고 좀 중요하다. 그러면 200만 원도 받아요. 예, 200만 원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행정심판 청구서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진정서도요. 이건 뭐 10만 원 받은 경우 있지만 50만 원 받은 경우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보수 규정이 없잖아요. 보수 규정이 없으니까 뭐 예, 약정보수 받으면 되니까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일단 그 작년인가 이게 지금 이의 신청 다음에다가요 등자를 하나 넣으려다가 그 변호사 단체에서 극렬 반대를 해가지고 그 등자를 못 넣었잖아요.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서류 이렇게 하려다가 예, 그걸 이제 못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등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 신청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못 넣게 막 반대하더라고. 그래도 뭐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는 거의 안 들어가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행정사들 지금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안 하는 행정사는 어떻게 보면 반병신이야. 예. 그 청구서 작성 안 하고 되겠어요? 예. 다 이제 작성해 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적정 이제 보도를 받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다가 그 인터넷 뉴스 그거 보니까 그 법무사가 그 개인회생 파산 신청 그 대리를 해가지고 처벌받았더라고. 이게 대법원 판결 나왔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건 적극 개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절차를 자기가 어떤 주도적으로 예, 개입을 한 거야.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요. 그걸 이제 그 뭐 적극 개입을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서면 써주고 마는 거잖아요, 사실. 행정심판 서면 써주고 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이거. 예. 그리고 이제 뭐 답변서 오면 보충 서면 써주고 마는 거고. 우리가 행정사가 무슨 뭐 거기에 가서 무슨 뭐 구술심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 개입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극 개입이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 그 뉴스 거기 법무사가 처벌받은 건 예, 자기가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 변호사 같이 관여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처벌 받았더라고요. 예. 그걸 또 처벌하고 있어. 좀 놔두지. 변호사는 그거 말고 할 거 많잖아요. 예. 다른 거에서 돈 벌지 좀. 법무사 점점 먹고 살기 힘들게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법무사가 예, 지금 이제 등기 쪽도 지금 변호사한테 뺏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등기 공탁이 주원 묻잖아. 근데 공탁은 돈이 별로 안 돼요, 이게. 예. 근데 등기 쪽을 지금 그 노스쿨 변호사들이 많이 지금 해버립니다. 예. 옛날엔 안 했어요. 법무사 하라고 냅뒀어.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본법에서도 막 등기해요, 지금. 예. 그리고 공탁은 어차피 돈 안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법무사분들이 이제 그 소장 작성 이렇게 좀 해주고. 그리고 어떤 뭐 기업 자문 이렇게 해주고 그런 분들이 기업 자문, 예, 뭐 그런 식으로 돈을 벌던데 좀 수익이 점점 뭐 준다는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사는 수익이 점점 늘어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행정사도 그 한국인만 상대로 하는 행정사는요, 예, 수익이 줄어요. 근데 이제 애국인을 이제 이렇게 상대로 하는 행정사들은 수익이 점점 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행정사 시험 합격하고 한국인만 상대를 하지 말아요. 예, 외국인 상대해야지 꾸준히 그 수익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서면 작성이 주어무기 때문에 어떤 그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뭐 코치 정도로만 해주고요. 예. 이름 뭐 내세우지 마세요. 예. 자, 다음에 이제 뭐 출생 원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확정 서류. 그러니까 이건 출생신고서를 행정사한테 맡길 사람이 있을까 지금? 없겠죠. 근데 혼인신고를 맡긴 사람이 있어요. 애국인. 예. 애국인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남자하고 어디 저기 베트남 여자랑 이제 이렇게 뭐 혼인신고한다. 예. 그러면 이제 좀 쉬운 거 아닙니다. 복잡해 이게. 그래서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혼인 요건 인증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베트남은. 그래서 저기 안국동에 베트남 대사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혼인 요건 인증서를 받아 가지고 혼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정사한테 막 그거까지 해달라고 막 하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러면 혼인 요건 인증서 받는데 비쌉니다, 그거. 예, 비싸.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준호 금액 말하기 좀 그렇고 좀 비싸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저는 못 들어가 베트남 대사관. 근데 베트남 대사관 들어갈 수 있는 행정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줍니다, 이거.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얼마 달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더 받아갖고 얼마 주겠죠? 본전 측은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받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혼인신고까지 해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간단히 그냥 혼인신고만 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하고 뭐 중국인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한다. 예. 그러면 거기는 이제 간단히 이제 미용공증이라는 걸 해가지고 혼인신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것만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하고 어느 나라 국민하고 혼인하냐에 따라서요, 서민들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럼 구청에 물어보면 돼요. 아주 친절히 잘 가르쳐 줍니다. 예. 정확히 가르쳐 줘. 예. 자, 그래서, 사망신고 행정사한테 맡기겠어? 근데 혼인신고는 맡깁니다, 이건. 예, 혼인신고. 얼마 받을래요? 그냥 신고만 가서 해주면. 알아서 받아요. 신고 생각이 돼. 예. 제가 아까 말했죠. 보통 기본이 이제 10만 원 정도로 이제 딱 책정을 하고 월로. 예. 각종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자, 다음에 이제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뭐 개인 간, 뭐 국가나 지자체 간, 국가나 지자체와 개인 간 그런 서류. 각종 이제 계약서. 예. 그리고 협약, 확약,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죠. 계약서 작성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서 작성을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작성하는데, 그건 중개 업무의 부수에서 작성해 주는 거고,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 그건 이제 중개사가 작성하면 그건 처벌받잖아요. 이거, 그 행정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예. 그래서 중개사분들이 행정사 자격증 많이 딸라간다고 하더라고. 예. 그리고 계약이 그것뿐이에요. 예. 뭐 민법상 전형계약 있고 비전형계약 있잖아요. 예. 전형계약에서 간단히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보자고. 차용증 간단히 말하면. 예. 이거 중개사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예. 행정사 해야죠. 얼마 받을래?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부터 생겨. 2만 원? 5만 원만 받아야지. 차용증을 써주는데. 안 써봤어요? 차용증? 그렇죠. 차용증 쓰고 금 딱 쓰고 채권료 채무자 쓰고 이렇게 딱 쓰면 되잖아요. 예. 왜 써주라고 할까요? 한국인은 잘 써주라고 안 해요. 외국인이 써주라고 해요. 예. 그걸 잘 못 쓰니까 써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용증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간단하니까 5만 원 받으면 되고. 예. 근데 뭐 위임계약서 써달라고 하면 어떡할래요? 위임계약서. 여름 민법 계약 배웠으니까 지금 자유롭게 말하기. 위임계약서. 예. 그런 건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런 건 10만 원 넘게 받아야지. 이게 임치계약서는 몰라서 못 쓴다고? 그러지 말고. 예. 임치계약서도 있어요. 임치계약서. 그것도 뭐 10에서 20 이렇게 받고. 예. 그래서 그런 계약서 작성이 사실은 행정사 업무라는 거 알아두시고. 예. 매매계약서하고 임대차 계약서 행정사가 써주면 어쩔까요? 잘한 거지. 그렇죠. 지들이 써달라는데 우리는 중개를 안 했을 뿐이지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거고,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 대표가 뭐예요? 내용증명이에요. 내용증명. 그래서 내용증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거기도 20만 원 받는 경우도 내용증명도. 예. 그래서 모 행정사분이 내용 증명을 이제 사무실 썬팅으로 딱 해놨대. 그랬더만 와가지고 써달라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 증명 이거 뭐 보낼 때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소송은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 보내도 그냥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돈 갚는 경우 있고 그래요. 저는 이 내용 증명 어떤 걸 많이 쓰냐면요,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임대차 보증금 있잖아요. 근데 기간 만료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임대인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네, 그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증금 이제 반환해 달라고 내용 증명을 많이 이제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것 많이 써봤습니다. 네. 다음에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예. 이건 이제 애국어 번역 행정사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번역이에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서류 번역은 능력 있으면 다 해요. 능력 있으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 번역 못 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잘한다. 혹은 또 중국어 잘한다. 예. 근데 애국어 번역 행사 아니다. 자, 그러면 행정기관 내는 서류 번역하면 안 돼요, 거기는. 거기는 번역자 확인서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번역자 확인서 못 쓰잖아. 근데, 뭐 발급된 거 뭐 번역해 주라. 얼마든지 하지. 예. 그래서 제출하는 거다. 예.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제출 대행이고, 자, 5번.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인허가 대리죠. 근데 요건 일선 행정기관에서 잘 안 받아줘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잘 안 받아줍니다. 본인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아니, 본인 데리고 가면 대리가 아니죠. 그건. 예. 대리가 아니라 보조지, 보조. 예. 그렇잖아요. 본인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리를 한다는 것은 본인 없이 위임장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대리잖아요. 이게. 근데 이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가 면허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예. 자, 그리고 6번째,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이죠. 예. 모든 업무 시작은 상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담. 예.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관계 법령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행정사 업무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상담 들어오면 처음에 모르는 경우 있어요. 예, 모르면 일단 보냅니다. 예, 모르면 보내요. 예. 그리고 이제 전화로 상담해요. 알아가지고 전화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자, 근데 이제 몇 년 하고 나면 다 알아요. 예. 왜냐하면 그 했던 것들이 계속 상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자, 그리고 이제 상담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의뢰를 받겠죠. 예. 상담 안 되면 예, 의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단 이제 내년에 이제 개업하시면 크게 이제 3가지 업무를 하실 건데요. 이제 일단 출입국 관리 업무, 예. 그리고 행정 심판 업무, 이제 민원 처리 업무인데, 이제 출입국 관리 업무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지 이제 상담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행정 심판 업무야 뭐 저한테 배운 것 가지고서 충분히 남아. 예. 그리고 이제 민원 처리 업무 관련해 가지고는요, 민원 처리법 가지고는 안 돼요. 민원 처리법은 기본이고 그 어떤 민원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 예. 자. 그리고 이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 사실조사 및 확인. 예. 이건 타 법령에서 행정사에게 위탁을 해줘야 돼요. 즉 업무 위탁이 돼야 돼요. 업무 위탁. 예. 이거 막 지금 하려고 하는 법이 막 제정된다 막 그런 말 제가 들었거든요. 예, 업무 위탁 관련해서 이게. 예. 근데 제정이 돼야지. 그래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을 하는 일. 그래서 요게 이제 사물조사 사무 사실 조사면 확인이거든요. 근데 이건 교재 61페이지 펴봐요. 61페이지. 거기에 사실 확인 증명서 있죠. 그렇죠? 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7번에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 61페이지의 사실 확인 증명서는 뭐냐면요. 이제 신청인 누가 행정사한테 뭘 맡겼어. 어떤 일을 맡겼어. 예. 그럼 행정사가 내가 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해 줬다는 그 사실 확인 증명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17페이지에 있는 그 행정사 업무의 7번 이거하고는 틀려요, 이건.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혼동하신 분들이 있는데 61페이지 보면은 사실 확인 증명서 그래갖고 신청인 쭉 나오고 사실 확인 내용. 예. 뭘 사실했냐? 예. 그러니까 무슨 일 했냐 그 말이야. 예. 무슨 일 했다는 사실 확인이야. 그리고 용도 어디다 쓰냐? 예. 용도 쓸 것 없으면 뭐 사실 확인용 그러면 되겠네. 예. 사실 확인용이잖아. 자, 그리고 위 사실 확인의 내용은 신청인 누구 몇 년 몇 월 며칠 위매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인 즉 행정사가 처리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날짜 쓰고 밑에다가 행정사 이름 쓰고 도장 꽝 찍고 그러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그거하고 좀 다르다. 자, 넘어가. 자, 그리고 18페이지 봅니다. 자, 18페이지는 이제 행정사의 이제 종류별 업무 범위와 내용 그래가지고 일반 행정사.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이 업무 중에서 일반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써주는 거고. 그리고 회사 행정사는 이 중에서 어떤 일이냐.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이 중에서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써줘야 돼. 예. 자, 행정사 업무 중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과 해운 및 해양 안전시판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한 행정사. 이게 일반 행정사예요. 그리고 회사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 중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을 제외한 해운 및 해양 안전시판에 관한 업무를 하는 행정사. 그러니까 일단은 번역은 일반이고 회사고 안 되죠. 그리고 일반은 이건 육지 쪽 업무고 회사는 바다 쪽 업무예요. 간단히. 그래서 해운 및 해양 안전시판에 관한 업무고 예. 여기는 그건 아니고 나머지. 자, 그리고 이번 행정사 업무 중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과 번역한 서류 제출 대행의 업무를 하는 행정사이다. 그래서 이번입니다. 그래서 제일 돈 많이 버는 행정사는 회사 행정사입니다. 예. 이게 그 액수가 커요. 이게. 그리고 일이 제일 많은 행정사는 일반 행정사예요. 예. 액수가 들쑥날쑥해. 예. 그리고 제일 돈 못 버는 행정사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인데요. 꼭 그렇지 않아. 예. 그 뭐 책 막 이렇게 막 그 이렇게 한권 번역하고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어떤 전문 번역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일반 행정사가 일이 제일 많아. 예. 그리고 이제 회사 행정사는 일은 얼마 안 되는데 돈은 제일 많이 벌고요.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별로 돈 못 벌더라고요. 예. 제 주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A번 이제 딱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행정사 이제 이렇게 또 취득하고. 예. 그러고 또 뭐 회사까지 가고 뭐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 행정사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예.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자기 거 시험하겠습니다.